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는 분들 많은데요. 은행 대출 규제 소식,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연결해서 실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쉽게 좀 별로 풀어주세요. 네. 예. 자,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선 게 NH농협뿐만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그 농협은행이 이제 그 11월까지 이 전세대출의 어떤 신규 증액이라든지 재약정이 지금 이제 중단한 거고요. 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또 SC제일은행 경우에는 일부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예전에는 뭐 2, 300까지 그 직업에 따라서는 줬는데 지금은 이제 1배로 연소득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그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대출을 받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 올 가을에 이 전세 자금을 좀 대출해서 이사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 뭐 대출을 좀 끼고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 대출이 대리라는 계획하에서 그렇죠. 전세를 다른 쪽으로 이사하려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걱정과 우려가 있게 됐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전세 시장은 좀 더 위축되고 어렵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내 집 마련자의 대출 억제는 그 집을 사려고 하는 그 수요가 억제되면서 생애에 첫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어떤 꿈을 접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특히 이제 대개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옥죄는 어떤 대출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서민들의 꿈의 사다리가 좀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의 사다리가 너무 더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멀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꿈으로 이제 또 어떤 뭐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없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날라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못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도금을 제출한 준 상태에서 또 최종의 그 잔금을 못 치른 경우에는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는 서민들의 피해 행위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서민들이 평생 어렵게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어떤 선의의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게 돼서 이에 대한 어떤 유연한 금융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주택담보대출 중단 이게 당초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NH농협 외에 다른 은행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뭐 아직 한도 여유가 있는 한은 타 금융사로 대출을 어떤 그 풍선효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할 가능성이 이제 대출 중단의 어떤 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부는 이런 방법으로 피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동하는 은행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신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그 신용 한도, 뭐 은행 한도를 조절 운영하는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체적으로는 풍선 효과가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 축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어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일부 사람들은 또 이 가수요를 촉발하는 먼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는다든지 해서 이제 이 어떤 은행 대출의 중단 조치를 좀 피해 보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
또 전체 대출의 시장의 크기에 있어서는 크게 그 큰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볼 예.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네. 당국이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이제 코로나 위기가 다소 해결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악화되면서 경제 상황도 악화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 국가 부채의 어떤 급속한 증가 우려와 미국의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자산 매입 축소 등의 어떤 국외 변수, 또 하나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나타나는 것이 이제 외국인의 어떤 주식 매도 증가와 또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어떤 국내 자금 유출, 이런 것들의 어떤 국외 금융 상황이 우리 경제를 좀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리스크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의 정책 실패 등을 제일 어떤 뭐 다루기 쉬운 과제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국내 경제의 어떤 리스크의 그 중심 문제인 양 이렇게 이제 뭐 그 부각시키면서 뭐 퍼펙트 스톰이니 하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하고 이 건전한 대출까지 파이프라인을 막는 것은 조금 이제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예, 원장님 저기 참 좋은 말씀이신데 네네. 제가 한 반 정도밖에는 못 알아듣겠거든요. 조금만 더 네.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가 좀 어려운데 이 가계 대출이 많다라는 것을 좀 지금 크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네, 그거죠.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일각에서는 네네. 이 대출 규제가 그 부동산 대책의 도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의 상태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가계부채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 대출을 막는 쪽으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이 과거 좀 보다 유연하고 점진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과도한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이런 그 악화된 그 나쁜 정책을 또 그 뭐랄까요, 경직된 정책을 자꾸 펴다 보니까 이런 그 이제는 이제 대출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막는 이런 조치까지 이제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뭐 또 정부가 이 가계 부채가 너무 크다 걱정해 주는 거는 사실 고맙잖아요. 우리 네네. 빚 많다고 또 걱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이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관리의 방향이 예. 이제 건전한 어떤 신규 대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50% 이하의 담보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된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경직된 정책을 펴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으면 지금의 가계부채에 지금 현재의 부실의 가계부채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줄여가면서 또 신규 우량 대출은 또 그 사람들의 꿈을 살려주기 위해서 대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연한 정책인데 지금 부실 대출은 계속 유예해 줍니다. 연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규 우량 대출은 막고 있습니다. 가장 그게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풀어내는 정책 방향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채도 부실과 우량을 좀 구분해서 잘 대처를 좀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요거 청취자분 문자도 지금 온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5169님이 네네. 결혼 후 아파트 구입하려고 계획 중인데 네네. 대출 규제 때문에 참 난처하네요. 우리가 아까 걱정했던 그 사례인데 네네. 서민들을 위한 정상적인 대출은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뭐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흡사한 그죠? 네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네. 예. 자, 신용 대출도 줄인다고 그러고 또 뭐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그러면 돈 어디서 이제 구해야 되나요? 뭐 사금융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전세 자금을 대출 받겠다, 예. 또 주담대를 받겠다, 또 뭐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전세를 또 자기가 어떤 이사를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먼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예. 확정한 후에 모든 행동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의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손실은 물론 자기 생애의 어떤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또 빚의 어떤 그런 예상치 못한 빚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과거보다는 더 이렇게 확고하게 확보한 다음에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예.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떤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 전에 그 본인의 금융 상황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금리를 어느 은행에서 지금 올리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고, 그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될 텐데, 네네. 자, 금융 당국이 이 대출 정책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거시적인 시각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어떤 이 정책 시행을 좀 없애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이제 과도하게 급격하게 실적 보이기 위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든지 금융의 경우에는 과도하고 빈번한 어떤 이런 이 관치금융의 어떤 이 빈번함 강화가 지금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 정책도 왜곡시키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 대출부터 정리하고 문제를 접근하면서 예, 예. 신규 우량 대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삶과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정부가 가계 부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네. 조금만 더 세분해서 그죠? 네네. 조금 더 섬세하게 또 유연하게. 유연하게 네네.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아유, 자,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네. 저 대표님 앞으로 혹시 저랑 또 만나게 되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네네. 말씀드리지 못할 인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상으로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예, 언급을 마시지요. 예. 네. 어쨌거나 다음에 뵈면 조금만 더 저한테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이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